거래량이 아직 소폭 좀 늘었고요. 네. 아직 이제 1월달 거래량이 다 취합은 안 되는데 서울의 이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금 이제 드디어 월 1000건이 넘어섰다. 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원 1000건이라는 게 네. 정말 작은 거래량이거든요.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도 이거보다 훨씬 거래량이 많았어요. 근데 네네. 워낙 이제 뭐 한 600, 700건 정도로 너무 이제 작게 거래되다가 1월 달에 이제 더군다나 또 특별 보금자리론을 또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늘었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거래량 증가다. 최소한 뭐 한 4,000건에서 5,000건 이상 정도는 거래량이 좀 늘어야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인데 지금 이제 아주 이제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좀 찾고자 조금 거래량 늘고 또 일부 단지들에 따라서는 또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간 곳도 있고 최저가도 올라간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안 좋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라는 보도가 있지만 그게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그 1.3 대책 약발이 끝났다. 아파트값 다시 6주 만에 낙폭이 확대했다라는 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뭐 네. 보면은 다시 낙폭이 커졌다라는 통계가 네. 있네요. 보니까 네. 뭐 네. 자료는 한국부동산 네. 자료고요.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쪽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이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랑 KB 부동산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뭐 이게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서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한 주간 낙폭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낙폭이 조금 줄었죠. 네. 네. 이렇게 1월 2일 대책 이후로 좀 줄었다가 1월 3일 대책으로 좀 줄었다가 다시 지금 또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가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낙폭이 정말로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실수요가 전혀 지금 뒷받침을 지금 못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KB 부동산, 그러니까 KB 부동산 데이터는 호가 위주예요. 호가 위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이제 집주인들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이 내놓는 가격이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월 3일 대책의 약발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어느 정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량도 그렇고 주값도 그렇고 근데 이제 처음에 보도가 네. 나왔던 거는 정부 대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뭐 하락장이 끝났다 그래서 급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네. 일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네. 좀 약간 그런 섣부른 보도들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매물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한번 지역별로 수도권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서울을 보시면 서울의 요 파란색 선이 매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이 1월 초에 이제 한 5만 1,000건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5만 3천 건까지 늘었어요. 실제로 그때 줄긴 줄었군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년 22년 7월 이후로 매물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보신 것처럼 너무 작다. 아주 조금 최근에 정말 요 보라색 잘 보이지도 막대기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아주 조금 증가를 한 거 가지고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매물은 실제로 늘어났고 네. 이런 흐름들이 인천 쪽을 가도 인천도 다시 매물이 바닥 찍고 조금 지금 소폭 상승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매물이 다시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공이 수도권에서 다시 2월 달 들어서 다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주인지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놔 봐야 팔리지도 않았는데 뭔가 지금 1월 3일 대책 이후로 뭔가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는 것처럼 말씀하신 일부 전문가들도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이럴 때 팔릴 때 좀 팔자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시장의 매물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렇군요. 마침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방금 봤으니까요.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쪽 집값 매매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쭉 지역별로 좀 짚어봤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정부 대책 이후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볼까요, 저희가? 네. 서울의 뭐 반포나 잠실 쪽에 아무래도 네. 대단지 아파트들도 많고 또 이슈가 많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해서 한강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1,000세대 이상이고요. 네. 연식도 한 10년 차 미만의 아주 이제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는 호가 데이터거든요. 네. 자, 일단 전세고요. 네. 일단 전세가 1월 9일 날 최저 호가가 10억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뭔가 전세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네. 매매 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 보시면 어때요? 오히려 낙폭이 더 커졌네요. 네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1월 3일 대책했을 때가 이때거든요. 네. 대책 이후 나오고 나서 최저 호가가 36억이었는데 지금은 최저 호가가 얼마냐면요. 3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호가가 지금 더 낮춰진 거죠. 예. 지금 이 아파트가 이제 서초 강남에서 가장 비싸고 핫하다는 아파트인 거죠. 가장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아리팍이라고 네. 줄여서 네. 이야기했던 그 언론에서 아파트들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단지인데 오히려 지금 1월 3일 네. 대책 이후에 호가가 오히려 더 내려갔다. 다른 지역도 좀 네, 볼까요? 다른 지역도 좀 네.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그 또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또 이야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분당. 그래서 일산 분당 쪽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고요. 일단 분당은 좀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3년 차부터 30년 차 아파트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000세대 이상짜리 중에서 판교 2매역 사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4개 정도 있는데 네. 먼저 삼성 10단지 아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매 최저 호가가 지금 여전히 지금 13억 2천. 그러니까 최저 호가가 거의 변함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중앙선을 봐도 호가의 중앙선을 봐도 조금씩 더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뭔가 정부의 정책이 전혀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막 바로 상승을 했을 텐데. 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 호가도 보시면 더 내려가고 있죠. 네, 지금. 뭐 크게 정보 대책이 네. 달라지는 건 없네요. 전혀 지금 변화되는 게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붙돌이 일단지 판교 신미주 아파트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세가 보면은 여전히 지금 더 대책 이후보다 더 지금 호가가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네.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거는 월감 증감률이고요. 밑에 거는 주간 증감률로 제가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매가가 얼마큼 오르고 내렸는지,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면 빨간색이죠. 오르면 빨간색이죠. 네. 근데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서울 지역도 좀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볼까요? 네. 서울 지역도 보시면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런 신사동이나 네. 보광동 이런 데는 이제 일부 있긴 있지만 네. 근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라면 상승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왜 내놨고 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한 달 넘게 지났으니까 그렇죠. 총평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저번 방송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못할 걸로 생각하고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폭등장이 시작된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반대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본격적인 하락장의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주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규제 완화를 펼치잖아요. 그럼 시장이 살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규제 강화를 하잖아요. 그럼 살짝 숙였다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본질적인 에너지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기 신도시 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즉 오래된 아파트의 땅을 담보로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서 더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서 아파트 1000세대인 거를 뭐 1300세대나 1500세대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돈이 되게 하는 사업이 재건축 아파트 사업인데 지금과 같은 이 시장에서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연 이거를 뭐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 뭐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시기에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에 용적률을 더 넓혀줘서 용적률을 넓혀준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파트 세대수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법을 바꿔준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현실화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뭐 진짜 한 10년 뒤를 바라보고 네. 이런 정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하락 시기에 이런 정책은 잘 펼쳐냈다. 하지만 이걸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쳐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어떤 의미 있고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효과를 미치기는 네.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네. 만약에 이게 효과를 미쳤으면은 용적률 올라간다는 굉장히 이거는 사업성이 너무 좋아진다는 그렇죠. 재개발 거고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 거고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전혀 오르지 못하고 아까 데이터 보셨지만 오히려 가격이 지금 더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